지난번에 브랜드 디자이너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님을 모셔왔어요. 오늘은 외부에 나와 있어서 약간의 소음이 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많은 소소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져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 전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갈래로 좀 나뉘게 되는데, 저는 건축사에서 인테리어 설계 일을 할 수도 있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실내 건축사를 거쳐서 인하우스 기업에 이직을 했고, 브랜드의 매장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일하는 것처럼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근무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력 브랜드의 신규 매장 작업과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브랜드의 매력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건축 설계사랑 스튜디오랑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군요. 네.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준비 과정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인 도면을 읽는 방법, 그리고 3D 툴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에 가서 CAD, 스케치업은 무조건 숙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 이제 일 자체가 좀 불가하다 보니까 숙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실내 건축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은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해야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내 건축 산업 기사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디자인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그 공간의 특성이 맞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리테일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유통기업에 넣어볼 수도 있고, F&B 매장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외식기업에 넣어볼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도 관련이 없더라도 기회가 온다면 지원은 꼭 놓치지 않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회사로 원래 건축 설계사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직하시기 전에 했던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감각적인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녀보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고, 아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럽권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선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타지로의 견문을 넓히러 가보는 것도 좀 좋은 어필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저는 프랑스도 좋았고 독일도 좋았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체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설계 과정이 끝날 듯 안 끝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지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그런 신축, 그런 게 아니면
기존 공간을 잘 파악하고 실현이 가능한 디자인을 도출해내는 그런 현실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공간을 어떻게 잘 파악하죠? 우선은 도면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 도면을 봐라. 네, 도면이 정말 그냥 선들의 그런 연속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면이 정말 답안지예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 지금은 4점? 좀 오, 높게 주긴 했는데 사실 이전 회사가 많이 힘들었어서 네, 지금 회사는 훨씬 좀 행복하고 만족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대신 회사 규모가 있으면 거기 정해져 있는 매뉴얼의 성격도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디자인적으로 좀뭐 개척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더 추천하고 또 규모가 큰 곳은 또 자율성에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성향을 좀 평소에 잘 파악하는 게 네,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디자이너님의 이제 취준생들은 출근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이너님의 출근 후 일과가 궁금해요. 출근하고 나서 우선은 주간 업무를 외근을 또 나가는데 시장조사 겸 저는 F&B니까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문하고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 매장이 좀 멀리 있는 곳이면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현장 감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외근 나가거나 하면은 다 법카로 당연하죠. 좋네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면접 팁? 면접 팁으로 꼽자면 이제 제가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경력직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능력이 있다.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태도는 자소서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고 또 디자인을 도출해냈는지를 매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잘 대비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겸손함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면접 때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짜 어려운 질문 아니고 이제 신입 때는 칼 정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경력직 면접 때 어떻게 입고 가셨어요? 경력직 때는 오히려 여유로운데 비즈니스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과하지 않아요. 과한 그런 약간 칼정장 느낌은 오히려 디자이너 이게 직무에 좀 맞춰야 되는데 좀 디자이너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말끔하게 잘 입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인의 성향 파악이 가장 매우 진심으로 중요합니다. 본인 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싶은지 혹은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에 속해서 그 브랜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직무에 대한 진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통스럽더라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도면부터 제대로 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화이팅! 꺼져 있으면 안 뿅. 되는 거 아니야?